네, 안녕하세요. 디얼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저희 오랜만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소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재밌는 일 많으시고요? 그러니까요. 교수님께서 재밌는 일, 이렇게 즐겁게 살자고 항상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재밌게 잘 살았던 거. 네,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 한소원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교수님 모시고 꼭 이제 여쭤보고 싶은 주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 다크 심리학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도 하고 있고 서점에서 1위도 하고 있을 만큼 어쨌든 저희 MZ세대에서 큰 각광을 받고 있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조용하게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 미치광이 전략이란 어떤 건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상대방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는 것들보다는 조금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에 좀 더 중심이 되어 있는 콘텐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콘텐츠들을 좀 하나하나 교수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고 그에 반대돼서 똑같은 주제에서는 심리학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고백을 하자면 네. 다크 심리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딱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이 이제 현상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 단어를 들어본 건 정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통속심리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최근에 유행을 책 덕분에 또 이렇게 또 마케팅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한 3, 4년 전부터 다크 트라이어드, 뭐 다크 사이콜로지 이런 식으로 좀 보도가 많이 되고 콘텐츠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제목, 그러니까 이름을 들어도 바로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왜 그게 사실 영향력이 있는지도 알겠는데 제가 마지막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게 또 유행하는 이유가 있겠죠. 맞아요. 네. 유행하는 이유와 그리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오늘 교수님하고 확장을 해봐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다크 심리학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좀 관련된 기술들 찾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네, 사실 안 찾아봐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이런 용어가 이제 학문용어로 쓰이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단어인 건 분명히 맞고요. 다크 심리학, 우리가 이게 뭐 우리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감정에서 어두운 면이 있고 또 밝은 면이 있고 그리고 어두운 면도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또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또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안감이 전혀 없다. 걱정을 안 한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당장 시험이 있고 뭐 인터뷰해야 될 게 있고 잡 인터뷰 가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돈도 모아야 되고 하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 사실 그러면 걱정 하나도 안 되면 그거는 우리를 움직이는 힘,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기부여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에서 이런 게 너무 불안이 심하고 또 너무 또 공포가 심하고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또 질환이 될 수 있거든요. 신체 질환이 될 수도 있겠죠. 왜 그 영화, 그게 뭐죠? 그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2에서 주인공이 불안이었어요. 그렇죠. 주인공 이제 감정이 불안이 이제 주인공이죠. 불안이 주인공인데 거기서 보면 불안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감정이죠. 여기서 내가 여기서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 그러면 질풍노도의 시기고 변화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게 불안입니다.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잘 안 될 경우, 잘 될 경우를 다 계산을 해서 어느 쪽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원래는 잘 안 될 걸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잘 될 건 그냥 뭐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안 되는 거, 힘든 걸 자꾸 준비를 하게 되고 거기서도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그게 점점점 심해지면 이게 뭐 친구 관계 처음엔 새로운 친구 잘 사귀려고 하다가 나중엔 이게 더 심해지고 친구들이 오히려 얘 왜 이러지? 하고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잖아요. 베스트 프렌드가 막 얘는 이제 우리 친구 아닌가 보다. 뭐 얘는 어디서 잘 나가는 친구랑 막 사귀려고 하는구나. 그러고선 정말 나한테 소중한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일을 하는 거, 공부를 하는 거에서도 불안이 너무 심해지니까 오히려 또 그르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실 불안감이 전혀 없어서 마음이 너무 편하다. 막 내일 당장 시험인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음악도 듣고 맛있는 거 먹고 아유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지. 또 아침에 눈이 떠지나요? 아니죠. 그래서 그냥 아유 뭐 이번 시험 못 보면 다음에 또 잘 보지. 근데 그게 계속되면 또 우리가 발전이 힘들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불안증이 심해지면 그럼 정말 불안해가지고 이게 집중은커녕 몸이 아파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감이 심해져서 심장박동이 뛰고 몸이 안 좋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불안이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뭘 꼭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준비가 안 됐다. 그건 불안하시죠. 네, 불안하죠. 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불안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원래 불안증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불안한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90%가 그게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어나지 않을 일. 그렇죠?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내가 정말 뭐 준비가 하나도, 그냥 우리 걱정하는 거 보면 이 걱정, 저 걱정 하는데 점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걱정까지 하죠. 근데 그게 불안증이고요.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불안할 만할 때, 불안한 건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건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딱 이제 리스트를 세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거 좀 불안감을 달래면서 조절하면서 하는 건데 이 조절이 키워드예요.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불안하다는 그 감정을 느끼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인간관계에 가져와서 만약에 또 사회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 상사가 내 예측대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에 대한 니즈가 왠지 다크심리학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저도 보면은 지금 이제 저도 찾아본 게 다른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스라이팅 하자. 내가 이것도 이용하자. 우위를 차지하자.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정통 심리학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남한테 이용당하지는 않아야 될 만큼은 우리가 딱 바운더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 너무너무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운더를 딱 잡아야 되는데 그걸 처음부터 상사가 사실은 내가 예측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더 나쁘게 하지 않을까 지레 걱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있죠. 거야. 네. 왜냐면 또 그런 콘텐츠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 상사 안 좋은 사람이니까 그 상사 사이코패스인 거니까 너 절대 이렇게 다 오케이 하면 안 돼. 또 이런 겁을 또 많이 듣고 가거든요. 미리 이제 이렇게 되면 사이코패스일 것이다. 네, 우리가 참 그게 미리 준비하는 게 우리 보통은 좋잖아요. 보통은 좋은데 이게 제가 원하시는 대답이 알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그 self-fulfilling prophecy라는 단어 있잖아요. 자기충족적 예언이요. 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역시 잘해주시는 심리학 전문가께서.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해요. 그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으면 저도 미리 경계를 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나쁘게 할 거야. 그래서 저도 제가 미리 행동을 하는 게 저 사람도 보여요. 자기를 경계하고 자기를 나쁜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구나. 우리 사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러면은 나중에 나를 싫어하게 되는 게 싫어할 것이다 생각하고 조금 말을 이렇게 하신 것도 더 나쁘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 상사가 나한테 나쁘게 할 거다. 그러면 나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self-fulfilling prophecy, 자기 충족적
예언이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정말 뭐 전혀 그런 게 없이 객관적으로 봤는데도 아, 저분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 있기는 네. 해요. 그럼 우리가 딱 바운더리를 쳐야죠. 그런데 그 전에 미리부터 이 사람도 저럴 것이다. 저 사람도 저럴 것이다. 미리 너무 경계를 하는 게 나한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또 너무 뭐 나쁘는 쪽으로만 보지 말고 네. 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아직은 살만한 세상.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직은 살만한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가 좋은 마음도 있고 남들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사회적인 건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다 있죠. 우리가 이기려는 거, 내가 더 우위에 서려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정복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친하게 지내고 싶고 사람이 그립고 그런 것도 우리 본성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조절하고 또 두 가지를 또 다 잘 아는 것? 네,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균형을 맞추는 네.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살만한 세상인데 이렇게까지 된 일에는 어쨌든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 그리고 옆에서 뭔가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이 불안감 이거에도 인간이 좀 쉽게 휩쓸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희는 부정적인 것에 훨씬 빨리 반응합니다. 인간이 원래 네, 그렇게 원래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 이거는 아주 그 사이언스지 이런 데 나온 아주 정통 연구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하잖아요. 가만히 앉으셔서 네.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이 네. 생각 저 생각하면 집중하지 말고 네.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가만히 밖에 소리가 어떻게 하지? 네네. 불안감. 네, 여기 스튜디오가 바깥에 소음이 많아서 이제 PD님들이 막 소음이 많을까봐 걱정들을 하시죠. 네. 지금은 소음이 없는데도 우리는 막 조금 이따 소음이 나오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걱정을 해요. 일어나지 않을 일도 걱정하고 일어날 것 같은 것도 걱정하고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나온 게 우리가 정말 80, 90%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이에요. 걱정, 뭐 불안 그런 게 우리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뭐에 집중하고 네. 즐거운 걸 찾고 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뇌가 원래 그래요.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거에 바이어스가 돼 있어요. 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도 있어요.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감정적으로 훨씬 강하다. 바우마이스터 유명하신 이제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이론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행복과 불안과 즐거움과 그 안 좋은 일 이런 것도 밸런스가 있어야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계산은 나중에는 통계적으로는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런 말씀도 하셔요. 뭐 1대5, 뭐 1대4 그래서 긍정적인 것도 한 4개 부정적인 하나 정도 있는 게 좀 인생에서 밸런스가 잘 잡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긍정적인 것도 필요한데요.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자고 제가 자꾸 주장을 하는 이유는 네.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강해져서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냥 네.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그냥 관찰을 해보면 뭐 사실 저희가 인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어떤 신호들 그런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끔 네. 또 뇌과학 전문가이시잖아요. 네. 뇌에서 이제 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정서라고 얘기한다면 공포예요. 가장 중요한 정서가 공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본능적인 사람의 공포라기보다는 생명체한테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처럼 이렇게 좀 세련된 발달된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물들도 공포라는 거는 있죠. 그래서 공포심 그게 뭐 정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지 뭐 이게 감정인지 잘 모르지만 그런 반응이 있어요. 본능적인. 그렇게 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쭈뼛쭈뼛 선다거나 머리카락이 뭐 이렇게 좀 움츠러든다거나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동물들도. 쥐 연구에도 그렇거든요. 네. 네,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 이런 게 복잡하고 이런
그런 감정들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게 아주 어떻게 되면 살아남기 위한 정말 기본적인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어쨌든 공포라는 감정에 인간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요새 또 반대로 전두엽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네. 감정은 좀 이성이 그래도 좀 이렇게 다스리고 더 중요하게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감정이란 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타고난 것이다. 뭐, 유니버설 뭐, 이모션 이런 거 있죠. 기쁨, 네, 6개로 나눠 네. 사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핵심 정서들 네.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건 이제 그렇게 정서를 그렇게 딱 6개로 나눌 수는 없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얘기인데 학생들 얼굴 표정에 가장 흔한 감정이 뭘 거야? 무표정. 무표정보다는 지루함이죠. 수업 아, 시간에는. 맞아요. 지루함. 자, 근데 그거는 기본 정서 6개 안 들어가죠. 네. 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그런 기본 정서를 이렇게 딱 나눌 수도 없어요. 저희가 뭐 항상 기쁘기만 하고 그게 아주 복잡하죠. 아니, 친한 친구인데 굉장히 성공했어요.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확 이해되네요. 기쁘면서도 살짝 부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서는 제가 부러워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막 생기죠. 내가 친구가 잘 됐는데 샘을 내나? 나는 그거보다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벌써 3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떡하지? 걱정도 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 친구가 너무 잘 나가서 이제 뭐 또 나랑 안 놓으면 어떡하나? 뭐 별의별 게 다 생각나는데 뭐 한 5개 또 바로 나오죠. 그냥 기쁨도 아니고 부러움만도 아니에요. 그러네요. 한 상황에서만도 감정이 여러 가지가 그렇죠. 반영되네요. 네. 자, 결혼식이 어떨 것 같으세요? 결혼식? 결혼식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엔 정말 그냥 막연하게 기쁠 거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친구들이 결혼을 하는 걸 보니까 네. 부담도 되고 네. 이렇게 끝인가 슬프기도 하고 네. 정말 복합적인 감정이 네.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이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날 중에 하나죠. 맞아요.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날. 네, 그렇죠. 아이 키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냥 기쁘냐? 아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런 게 행복과 힘든 것과 그런 게 다 겹쳐져 있는 거라서 하나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하는데 이게 그 감정이라는 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네네. 그래서 보면은 요새 나오는 구성주의적 그런 이제 감정 이론들 보면은 감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제 이성과 이런 상황과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딱 감정이 내가 화가 나는데 어떻게 나한테 떨어진다기보다는 내가 조절이 가능한 것, 만들어가는 것이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네,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런 내가 뭐 어떤 사람과의 대립관계, 막 이래서 내가 불안하다 했을 때 내가 이 불안하다는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불안하다는 것도 내가 이제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 제가 새로 무슨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뭘 학술 대회 이런 걸 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 예전에 했던 AI 그 센터 말고 AI 다른 쪽 말고 이번에 네. 이제 에이징, 이제 액티브 에이징 이런 건데요. 네. 이제 그게 제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거니까 이제 막 기쁘기도 하면서 일이 너무 많고 막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걱정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걱정을 하다가 잠을 못 이루고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똑같은 것도 이게 너무 기대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게 너무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좋은 일인데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이건 조금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맨날 전 돈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는데 미국에서 살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서 교수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제가 걱정이 너무너무 많은데 한편으로는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전 새로운 걸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내가 이제 다 됐다. 마음 푹 놓고 난 걱정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뭘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불안인 거지만 그거를 원동력으로 삼고 또 다른 방향으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감정을 만들어 간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구성주의적 관점이라고? 네, 그게 구성주의적, 음. 컨스트럭티브가 구성주의적인가요? 저도 지금 어떻게 말씀하신지 잘 몰라서. 네, 네. 컨스트럭티브한 띠오리? 컨스트럭셔니스트,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어요. 네네. 이제 감정은 만들어진다는 게 사실 요새 더 많이 나오는 이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래도 그 공포라는 게 인간을 오래 지배했던 감정이다 그렇죠. 보니까 현재도 공포 마케팅 되게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네. 공포라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딨어 싶은데 뭐 단적으로 예만 들면 쇼핑센터에서 지금이 마지막 가격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사셔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공포 마케팅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 먹히나요? 그게? 근데 어느 이제, 순간은 먹히지만 네. 조금만 지나면 아이 저거 뭐 늘 하던 얘기 좀 금방 식상해지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다 당하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네. 네. 한 번 정도 당할 수도 있죠. 뭐. 아주 크게 사고만 안 치면. 네. 근데 그게 이거에 한 번, 이게 몇 번은 그게 이제 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되진 않거든요. 지속적인 힘은 없다. 네. 그래서 이게 이 다크 사이콜로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잠깐 이제 인간 관계가 이제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겁이 나게 한다거나 죄책감을 막 불러일으키게 한다거나 해서 이제 인간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한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인간관계는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누가 저를 겁을 주고 저를 힘들게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이랑 계속 친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굳이 그 사람 옆에 있을 이유도 없어요. 그게 정말 아주 가까운 관계를 하더라도 그러면 이 사람이라고는 거리를 둬야 되겠다. 정말 그게 아주 가까운 뭐 가족이라던가 그런 관계도 사실은 이제는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렇게 우위를 차지한다는 게 뭐 잠깐 뭐 이런 관계 잠깐 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꼭 유리한 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유리한 건 내가 이렇게 항상 남이 하는 대로 그냥 다 받아주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너그러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두 가지가 다 돼야 정말 이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자존감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자존감도, 관계에서. 네. 근데 자존감도 우리가 이제 키워나갈 수 있죠.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고,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자존감,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정말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한 사람, 그런 게 이제 자라날 때도 필요했고,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살면서 그런 사람을 주변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오래가는 관계가 아니라도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사랑을 주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걸 알고 있으면 내가 그래도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이런 걸 알고 있을 때 자존감이 조금 더 튼튼하게 자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크 심리학이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사이코패스, 마키아벨리스트라고 이렇게 셋을 나눠서 나쁜 인간 군상을 나눠서요. 네네네.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내가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행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저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들한테. 그리고 조금 특별한 사람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저희도 다 우리가 정말 존중받고 싶고 남보다 낫고 싶은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모든 거에서 모든 사람보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면 내가 잘하는 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정말. 뭐라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사회에선 요새는 이것만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런 게 있죠.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정말 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사회에서
이런 걸 더 높이 친다라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가치 있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가 뭐라도 하나 잘하는 게 있으니까 자존감을 키워서 그렇죠. 또 관계에서 이런 기술들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어떤 것들을 쓰는 게 필요하다. 하는 네, 거네요. 네. 근데 교수님 그럼 좀 실질적으로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크 심리학에서 어쨌든 나오는 콘텐츠들 중에 하나가요. 연인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피해자 프레임을 해라. 나 스스로가 상처받은 피해자로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애인이 자꾸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건데요.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네. 연인한테 네. 그러고 싶으실까요? 전 정말 이거는 너무 우리 이게 그러니까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뭐 요새 나오는 반반 결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그 맥락에서. 네. 근데 그걸 보면 저렇게 하고 싶을까 생각도 드시잖아요. 네, 우리가 들죠. 정직하게 드시죠. 네. 근데 그게 맞아요. 이걸 보면은 정말 사실 뭐 어떤 뭐 이혼 숙녀 캠프나 뭐 그런 콘텐츠들 같은 거 보면 그게요. 다들 한 마음으로 욕하긴 하잖아요. 아,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게 이혼율을 낮추고 있다라는 우리 부부는 저 정도는 아니다. 저거나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뭐 예시 같은 거 들어보면 야, 저걸 또 굳이 저렇게 하면 결혼하시지 말지 뭘 또 이 결혼을 해. 그냥 각자 하시면 딱 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인간 관계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 전 정말 바운더리 딱 이 이상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근데 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주고 싶을 때는 주는데 나중에 손해나면 어떡하나.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주는 게 즐거움 주는 거지. 내 아이한테도 주고 싶은 거 있으면 주는 거지. 뭐 그거 자체가 즐겁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남 도와줄 때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손해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굳이 우리한테 스스로 그걸 뭐라 그러나 최면을 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예전에 저희가 행복이 좀 관심이 많았을 때는 네. 사실 그 주는 게 더 행복이 크다고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별로 안 중요해진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안 행복해도 되니까 네. 차라리 이렇게 딱딱 나눠서 난 손해 안 볼 거야. 이런 마음들이 좀 더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네. 근데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즐거움도 조절하고 약간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가능하지만 이 이상은 아니고 또 나한테 필요한 걸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좀 긍정적인 감정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좀 주신 질문들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님께서 인사해 주셨고요. 파란 하늘님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 편한 하루님도 다크심리학 처음 들어보셨다고 네네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EKFJSLEKFJ님께서요. 교수님, 아이를 낳고 기르면 감정의 폭도 넓어지고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사람에게 큰 성장을 가져오나요? 실제로 이것도 또 증명이 필요한가 봐요. 실제로 우리가 성장하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시각을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또 다른 인생이잖아요. 전혀 다른 인생을 경험해 보는 거니까요. 좀 보는 눈이 좀 달라질 수는 있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네. 그런 걸 보면은 또 게다가 이제 무조건적으로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조금 경험도 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화가 나는 것도 나는구나 이런 것들 있고 좀 다른 걸 경험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도 감정의 폭이 되게 넓어지긴 하나 보네요. 그 아이를 낳고 전후가요? 그렇죠. 다르죠. 전혀 다른데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제 미리 정해진 틀에 맞춰서 이렇게 키워야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제 막 하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는 안 되는구나. 딱 정해진 틀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네네. 깨닫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후회라는 감정도 좀 세게 겪는 순간들도 있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폭이 넓어지고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네. 성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발달 심리학에서도 저희가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친밀감을 넘어서서 생산성의 단계에서 보통 그 자녀의 출산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직업적인 것도 생산성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성장을 한다면 친밀감에서 생산성으로 간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건 되게 특별한 친밀감이고 네, 가족인데 정말 나의 분신이니까요. 특별한 느낌이죠. 그런데 또 정말 그런 걸 겪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정말 특별한 친밀감을 못 느끼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커튼을 좀 쳐볼까요? 네. 제가 한번 글을 올려볼까요? 네, 살짝. 이거를 쳐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음 편한 하루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많이 좀 불안하신 편인가 봐요. 네네. 그래서 불안을 좀 줄이고 싶은데 훈련이 있을지 좀 여쭤보세요. 네, 불안 줄이는 훈련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뭐라든지 하나 불안이 보통 이제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 같은 게 이제 가장 많은데 네.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일단 뭐라도 하나 해보자. 네, 하나 이제 완성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표를 길게 잡지 말고 큰 거 말고 아주 작은 거. 내가 요걸 하겠다. 그 다음에 요걸 하겠다. 아주 작은 단위로 목표를 세우고 그거 작은 단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작은 단위를 하고 한 다음에 내가 했다라고 어디다 쓰신다거나 저도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으면 막 거기다가 노트에다 써요. 노트에다 다 쓴 다음에 그러면 또 되게 많은데 한 개 한 개는 또 할 수 있잖아요. 별거 아닌 거. 이거 이메일 답장한다. 그것도 막 노트에 써요. 그 시간에 답장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거기다 다 쓴 다음에 답장한 다음에 체크를 합니다. 그럼 제가 내가 하나는 했다. 그럼 하나씩 줄잖아요. 그럼 조금 가라앉아요. 뭘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한 거 체크하는 것. 그런 것도 좋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들을 확실하게 글로 써서 가져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라고 해요. 이게 너무 큰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 작은 걸 하나 또 이제 해결하는 것. 내가 저녁 때, 오늘 저녁 뭐 드실 거예요? 네. 요리 직접 하시나요? 가끔? 안 하시나요? 오늘 저 어제 오뎅을 선물 받아서 오뎅으로 뭘 해 먹으려고. 네, 벌써 이제 오뎅 이제 계획이 있는데 네. 오뎅 뭐 이제 간단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복잡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내가 요걸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오뎅이 딱 식탁에 나왔을 때 하나 했다. 뭐 이런 걸로 뿌듯하죠. 내가 이제 내 스스로 나한테 말하는 거죠. 이거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씩 해보는 것들도 불안을 줄이는, 조절하는 훈련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에 뭔가 이렇게 방송이 있다거나 네. 긴장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전날에 이렇게 일기 쓰는 것도 조금 도움되는 것 같아요. 네. 내 감정 지금 불안하다, 뭐가 걱정되는지 쓴다든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오늘 느꼈던 것들 쓰면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네, 글쓰기가 참 좋죠. 글 쓰면서 나에게도 말을 하고 또 이걸 표현하고 또 제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게 정서 조절에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 교수님하고도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네. 그쵸? 그래서 뭐 정서 조절에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네, 일기쓰기 요새는 그런 앱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노트에다 글로 쓰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필로. 전 또 그런 예쁜 노트 사는 거를 좋아해서 예쁜 노트에 예쁜 볼펜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 네.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달릭님께서 타인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손해다.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사람이 재산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보통 이런 얘기도 막 하죠. 나이 들어서 필요한 거 3가지. 그러면은 뭐 돈, 건강. 근데 그렇죠. 1등이 친구라는 거죠. 네. 1등이 친구.
네. 돈 건강 친구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돈 건강이 아니다. 1등이 뭘까? 그래서 친구가 나오거든요. 그 정직한 세상님께서는요, 다크 심리학에서 말하는 미치광이 전략이 실제로 통하긴 하나요? 라고 질문 남기셨거든요. 그건 진짜 그런 미친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드물게 통하는데 사실은 드라마에서 더 통하지 실제로는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 일단 피하죠. 그 사람을 받아주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써야 될 때가 있으면 쓰시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요새 밤길이 조금 무서우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이런 두건을 팔더라고요. 흑인 남자 얼굴에 두건을 팔아서 뭐 이거를 쓰고 뭐 후드를 입고 뭐 그러고 가면 안 건드릴 거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미치광이 전략이잖아요. 전 사실 거기는 무슨 인종차별주의자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딱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러면 뭔가 래퍼같이 더 멋진 인상에 대해서 두건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네, 무서운 두건. 네, 네, 무서운 알겠습니다. 두건. 무서운 두건. 네. 네. 네, 그거는 딱 미치광의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성의 타겟이 많이 되잖아요. 범죄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발상이 나올 수밖에 피하려고 없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거보다는 무술을 하나 배우시죠. 무술. 네. 그게 그렇게 왜냐면 몸을 튼튼하게. 네, 몸을 튼튼하게 아니라 약간 그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옛날에 지도 교수님이 복싱 선수 출신이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컨퍼런스 같은 거 다닐 때 좀 약간 무서운 동네도 가끔 가고 그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걸 이제 약간 범죄 같은데 타겟이 안 되는데 이유가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무술도 좀 하고 자신감이 있으면 태도가 이게 약해 보이지 않는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술 같은 거 조금 하면 건강에도 좋고. 네. 교수님, 근데 운동 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래서 복싱 배우셨어요? 아니요, 복싱. 네, 생각만 하다가 복싱 못하고, 네. 복싱, 주짓수 이런 거는 되게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네, 저는, 운동 배우는 건 좀, 저는 제가 하는 게, 이제 요새는 PT 이제 가끔 가고요. 그 다음에 뭐, 댄스 같은 거. 전혀 무서운 데는 도움이 안 되나. 유연성을 그러네요. 돕는, 그런 것도 다 맞아요. 그리고 또 미치광이 전략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뉴욕 지하철, 그리고 한국의 1호선 지하철에 네네. 지하철에서 이제 자리 앉고 싶으니까 일부러 뭐라고 하죠? 단소를 앞에서 휘두르면 뉴욕 지하철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정도는, 거기는 총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통하잖아요. 정말 총이 있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러네요. 안 돼요. 이게 사실 생각해보니까 네, 절대 안 됩니다.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진짜 미치광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네요. 쉽게 네, 나도 써먹어야지 이러면 네, 안 안 되겠네요. 됩니다. 안 됩니다. 한국에도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시지 마세요. 생각해보니까 누가 네. 있는 줄 알고. 그럼요. 그러시지 마세요. 뭐 한 번에 써먹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아니에요. 네. 그래도 뭐 계속 이렇게 그러지 실제로 말고 그냥 빨리 뛰어가서 있는 자리에 네. 앉으세요. 그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밀치고 가서 앉는 거. 그런 거는 미치광이 전략이 아니라 좀 뭐라 그러죠? 매너 없는 무매너로 일단 가서 앉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나머지 주신 질문들 저희가 이것 하나 남기고서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잖아요. 네. 근데 그에 반대돼서 좀 긍정적인 감정이 어떤 힘이 있는지 심리학에서 어떤 연구들을 해주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대표적인 연구가 긍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는 우리가 더 넓게 보는 시각이 넓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프레드릭슨 교수님, 이제 유명하신 교수님인데 사회심리학 교수님. 그래서 이걸 더 넓힐 수 있다. Broaden and Build Theory 그래가지고 점점 더 세우고 넓혀진다. 긍정 심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창의성도 더 높아지고 왜냐하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이 좀 좁고 집중하게 되거든요. 집중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도 이렇게 실용적인 면이 있는 건데. 막 집중해야 될 때는 네. 오히려 불안이 도움이 되는데요. 네, 불안하니까 이것만 이제 파고드는 거죠. 파고드는 것을 도와주는 게 이제 부정적인 스트레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옆에는 안 보이고 그거만 보이죠. 그래서 터널 비전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진짜로 옆에 안 보이고 그거만 보이는 거예요, 막.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집중해야 될 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평소에는 이게 네트워크를 넓힌다거나, 또 창의적인 생각을 해본다거나, 그런 걸 할 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우리가 넓혀나간다, 확장을 한다, 생각을 확장한다.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긍정 정서가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확장, 축적, 이론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네트워크 만들고 그게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분이 좋아야 사람을 사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사람을 사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쁜 사람이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맨날 그냥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그냥 우울하고 우울한 건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러신 분은 옆에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굳이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네. 근데 저도 그러면은 그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정서 갖고 싶은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세계탐구님께서도 비슷한 질문 주셨거든요. 긍정적인 그 생각이 매번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 다독여도 막상 일어나서 뭘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머리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긴 하는데 몸은 그대로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긍정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너무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가만히 앉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안 되죠. 안 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게 몸을 움직이는 건데요.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장 가까운 것부터 일단 바깥에 나갈 수 있도록 약간 그걸 이런 패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일단 동네 한 바퀴 걷는다. 요만큼이라도 한다. 그 목표를 작은 걸 잡고 일단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조그만 거 하나만.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자연이 있는 데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게 굉장히 뇌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자연을 보고 요새 아주 시간 얼마 없어요. 단풍 이제 금방 다 추워질 거예요. 지금 네. 빨리 나가서 단풍 지기 전에 어떻게든지 단풍을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숙제처럼 나한테 이런 계절의 변화를 사진 찍어 놓을 수도 있고 스스로 찍기 싫으면 단풍 같은 거 찍어서 일기처럼 오늘 내가 이런 거 새로운 걸 봤다. 일기, 숙제. 나한테 숙제 정해놓고 하나 한다. 이런 식으로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몸을 움직이는 게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가능하거든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돼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는 건? 배달 주문을 해놓고. 배달 주문. 나가셔야 되는데, 이걸 배달 주문, 네. 나가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네. 일단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네. 나가서 먹겠다. 네, 배달 주문하면 너무 몸을 안 움직이게 되거든요. 현대인의 이게 그런 표현 하잖아요. 제일 큰 병이 앉아있는 것이다. 앉아있는 게 만병의 근원이다. 예전에 뭐가 만병의 근원이었죠? 스트레스인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앉아있는 게 만병의 근원이라고 요새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엉덩이가 가벼워야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드신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생각하시고요. 뇌가 원래 그렇다. 뇌라는 게 일단 저 앞에까지만 갔다 오자. 우리 종량제 쓰레기 이제 갖다 놓고 재활 이런 거라도 하고 나갔다 오자. 정리정돈하는 게 되게 그러네. 좋습니다. 네, 정리정돈. 집안에 있는 거 요거만 갖다 놓고 오자. 하나. 그 다음에 예쁜 옷 하나 입어보고 정말 할 수 있는 거 작은 걸 하나 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바깥에 나가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나갈 수가 없다. 그럼 집에서도 창문 옆에 창문 밝은 데 앉아 계시고요. 집을 너무 깜깜하게 놓지 마시고 집을 밝게 놓고 거기 화초가 있으면 더 좋은데 화초가 식물이 있으면 네, 좀 식물이라든가 있으면 좋고 반려동물 있어도 좋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힘들어도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또 나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밖으로 내가 나가게 하고 또 뭐라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왠지 그 세계탐구님께서는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어쨌든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너무 그냥
스스로를 좀 이렇게 박하게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괜찮은데 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때문에 또 괴로우신 것도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네. 듭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일도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일부고, 네, 이것도 힘든 것도 일부죠. 질병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네, 거기서도 우리가 또 의미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KK 킴님께서 한국이 집단의식이 강한 사회다 보니까 한국이 자존감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이 강하면 한국에서는 좋은 일이 안 생기죠. 라고 댓글 그래요? 남기셨어요. 네. 자존감이 강하면 좋은 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예쁘시네요 했을 때 네. 감사합니다 보다는 아니에요 했을 그렇게, 때 조금 더 사람을 좋게 보고 하는 저희가 경향성이 네네네.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시구나. 네. 네네. 좋은 일이 안 생긴다. 저는 막 누가 감사합니다. 여기 그 그렇구나. 뒤에 붙이신 게 서양인들 자존감 뚜렷한 거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네네. 댓글 남기셨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였구나. 네. 저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그러니까. 오래 사셨잖아요. 미국에 네. 오래 계셨으니까 그게 네. 또 한국과는 다른 문화인데 한국도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조금 네. 바뀌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괜찮아요. 말하지만 또 그래도 살짝 이제 우리가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냥 겸손하지만 이게 또 날씨가 이래서 그렇죠. 뭔가 그냥 딴 거를 조명빨이죠. 화장빨이에요. 맞아요. 화장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내가 안 예쁘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화장 덕에 예쁘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도 우리가 그냥 겸손이지만 또 겸손하지만 이렇게 자존감을 채우자. 네네. 예쁘겠지. 네, 예쁘시겠죠. 네, 맞아요. 예쁘시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다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공포, 이렇게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관계에서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휘둘리는 건 이런 논의들이 될 때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거는 조금 나아져야 될 것 같다. 네. 그게 정말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내가 우위를 차지하려는 게 그건 관계가 아니죠. 그건 경쟁인데 네. 근데 그 관계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걸 조금 우리가 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걸 좀 생각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심리학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행복과 심지어는 건강에서도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내 관계를 망치는 일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위를 차지하는 게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일까. 너무 경쟁 사회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인간관계는 경쟁보다는 그거는 정말 같이 만들어가는 거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관계에서 이기고 지는 게 있을까요? 그냥 우위를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저 사람이 내 우위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그냥 끊죠 바쁘고 딴 사람들도 많은데 좋은 사람도 많은데 불편한 사람도 굳이 만나지 않으려고 하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이 매일 봐야 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내 머릿속에서 끊고 다른 곳에 집중을 해보고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저 가끔 하는데 저 사람이 상사 어떤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다면 10년 후에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보통 없거든요. 여길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포지션도 바뀌고 위치도 바뀌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나의 소중한 나를 망칠 순 없잖아요. 너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데. 맞아요. 또 이렇게 좋은 가을날에 괜히 그런 일들 때문에 내 하루를 망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나가서 네. 가을에 사진 좀 꼭 찍으세요. 네. 맞습니다. 또 저희 다음 주에 교수님 뵈면 이 가을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번 주말에 또 그래도 즐겁게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또 좋은 시간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날 되세요.